주진영 최고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에 금감원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에 쉽게, 예,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으스스한 도시괴담, 예, 금감원의 비밀. 금감원의 비밀. 전설의 고향. 예, 도시괴담 하나를, 예,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네, 도시괴담. 금융감독원. 누군가 길들여진 저승사자를 원하고 있다.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예, 도시괴담을, 예,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이 떠 있네요. 예, 달이 딱 떠 있는데, 예, 달의 후광을 딱 받는, 예, 달의 후광을 제대로 받는 저승사자가 한 분 딱 계십니다. 한 분 딱 계시는데, 예, 누군가가 저승사자를 기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뭔지에 대해서 지금 주진영 그 최고위원께서 하시고 계시는 말씀에 그 뒷배경들,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냥 갑자기 쑥 들어가셔가지고 뭔 일이지? 자기들끼리 싸우나? 왜 그러지? 왜 금융감독원장을 왜 흔들지? 예, 흔든 이유가 뭐지?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거기에 대한, 예, 뭐 다 이게 뭐 다 설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준영 이사장님의 어떤 그 말씀을 좋긴 하나 졸리기 때문에, 네, 제가 지원 설명,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예, 요게 금융감독원이에요. 예, 여기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금융감독원. 예,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은 여의도에 있습니다. 예, 여의도에 보면은 그 굉장히 그 큰 대형 금융기관 본사들이 그 다 여의도에 모여 있어요. 여의도에. 예, 저도, 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금융감독원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 여의도인데요. 여기 뒤에 있는 큰 건물 보이시죠? 요거. 예, 요거 보이십니까? 예, 요 뒤에 있는 거. 예, 하나 금융지주인가? 예, 하나은행 있죠? 예, 그 본사예요. 그 본사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게. 요 금융감독원 여기 있고요. 요거 여기 있어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나가잖아요. 예, 여기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금융계 그 본사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나가면 지하 상가부터 해가지고 근처 식당 가가지고 이제 지하에 많이 있는데 지하에 들어가면 전부 다 어디 은행 사람, 어디 보험회사 사람, 여기 있는 본사에 있는 사람들 다 뒤섞여가지고 부대찌개집에 가도 저 하나은행 사람 저기 있고 무슨 보험회사 직원 저기 있고 맨날 아는 사람 맨날 만납니다. 맨날 점심 먹으러 나가면 이거 붙어 있어요. 이렇게 밥 먹으러 나가면 여기 둘이 나가가지고 지하 상가에서 마다 같이 밥 먹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어요. 일단 요거부터 문제예요. 요거부터 요 금융감독원 요거 예,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 광화문이나 강화문이나 딴 데다 데려다 놔야 돼요. 여기 같이 섞어놓으면 안 됩니다. 예, 일단은 거기에 일단 큰 문제예요. 제가, 예, 일단은 그거부터 하나 말씀드리고요. 예. 일단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금융감독원은 원래 은행감독원이라는 기관이 있었고요, 증권감독원이라는 기관이 있었고요, 보험감독원이라는 기관이 있었고, 신용관리기금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4개의 따로 있는 법인이 있었습니다. 요게 영희 처리 크로스 하는 것처럼 옛날 어렸을 때만 보셨죠? 영희 처리 크로스 하면 큰, 예, 로봇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괴물이랑 싸웁니다. 괴물이랑 싸우는데 그것처럼 요 4개가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돼가지고 1999년 1월 2일 지구 멸망을 약 1년 정도 앞둔 그 시기에 1999년 1월 2일에, 예,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게 정부 조직이 아니고요. 정부 조직이 아니고 이게 특수법인, 즉 외부 법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한마디 말해가지고 각 은행이나 그 관리 대상인 그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걷어가지고 그 월급을 주고요.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 특수법인이에요. 무자본. 자기네들, 그러니까 무자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자본 특수법인은 뭐냐면 이게 공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국가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어떤 부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융감독원이 도대체 위치가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알려면 사실 금융위원회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외부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노조가 공무원 노조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민주노총의 사무금융노조 소속입니다. 여기 노조 자체가 소속이 민주노총 소속이에요. 민주노총. 예. 사무금융노조. 이것만 봐도 이 단체가 국가단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 금융감독원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융위원회예요. 그럼 금융위원회는 그럼 뭐 하는 데냐? 여기 보니까 금융위원회의 지도나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증권선물위원회는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같은 위원회이긴 하지만 금융위원회보다 위상으로 따지면 금융위원회가 갑이죠. 여기가 갑이고 여기 금융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에 대해서 검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금융위원회를 설명하기 앞서가지고 일단 먼저 금융감독원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제 뭔지. 업무는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 감사라는 얘기죠. 검사하고 감사한다. 위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 그러니까 금융위원회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금융위원회의 관리를 받고요. 금융위원회 아래에 있는데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 부서입니다. 그 밖에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 대상을 보겠습니다. 누굴 감독을 하느냐? 은행. 기본적으로 은행 감독합니다.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보험회사 쭉 나와 있는데요. 모든 금융회사, 뭐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농협, 수협 뭐 다 포함됩니다. 모든 은행에는 뭐 기업은행부터 해가지고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 소속이에요. 아예 거기는 아예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은행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새마을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총연합회 뭐 이런 거는 행안부 소속이에요. 행안부. 거기는 새마을금고만 새마을금고만 여기서 떨어져 있어요. 그거 빼고 난 나머지가 감독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주진영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럼 누군가가 흔들고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번에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바로 그분 금융감독원장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왜 흔들려고 하냐? 도대체 흔드는 도대체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금융위원회는 그럼 뭐냐? 금융위원회는 뭐냐? 이 사진은 옛날에 태평로에 있던 사진이에요. 지금은 2016년도인가에 태평로에서 빼가지고 그 정부 종합청사 쪽으로 들어갔어요. 요 태평로에 있을 당시에 너무 위풍당당하게 있던 사진이 멋져 보이길래 일단 이 사진 갖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내 모든 금융회사와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을 추진, 금융감독원을 감독하고 국내 금융산업 정책 기능까지 온전히 보유하고 있어서 금융 부분에선 갑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어폐가 있어요. 보세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체가. 왜냐하면 이 업무가 국내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요. 여기서 금융정책을 추진합니다. 여기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그 금융정책이 잘못됐거나 뭔가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뭐 잘못하고 있다. 그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정책을 펴고 있는 은행이 뭐 잘못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을 해야 돼요. 이게 됩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서열상으로 이게 엮여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죠. 게다가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가 부서예요. 국가 부서입니다. 다 공무원들이에요. 행시 통과한 공무원들이고 끈끈하게 자기들끼리 엮여져 있고 은행 사람들하고 엮여져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끝나고 나가면 은행 가서 고문하고요.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막 연결되어 있어요. 막 완전히 그냥 막 모피아라고 하죠. 완전히 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금융위원회라는 곳이 이 모든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그걸 감독하는 거는 금융감독원인데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금융위원회 밑에. 이게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게다가 국가기관도 아니고 그 감독 대상으로부터 동거돼 가지고 거기서 재원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죠.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관련 법률을 보면 3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게다가 이게 어디로 소속이 되어 있느냐?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국무총리 직속입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여기가 막강하죠. 갑이죠, 갑. 예, 여기가. 그렇게 금융위원회는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이란 무엇인가와 그리고 금융감독원 위에 있는 금융감독원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무엇인가를 잠깐 봤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되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금융감독원장은 도대체 누구냐? 그걸 한번 쭉 보겠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예, 왠지 모르게 얼굴이 굉장히 좀 선하고 선하시고 오지랖이 넓어 보이십니다. 어쨌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왜 민정수석실은 금융감독원장을 흔들려고 했으며 왜 주진영 이사장님을 포함한 금융계의 많으신 분들과 그리고 재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은 금융감독원장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분을 알아야 그 의심의 핵심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돼 있어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 경력은 뭐 이렇고요. 좋은 학벌을 가지고 계시는 건 뭐 당연하겠죠.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어떤 금융 업무를 하시고 계시겠죠. 이런 굉장히 좋은 학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서울대 산타클라라 대학교 MBA 석사과정이죠.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교 경영학 박사 박사과정까지 끝내고 박사이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뭘 했냐? 한국재무학회 회장과 금융학회 회장, 즉 학회입니다. 학회라는 것은 각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 있죠. 그분들하고 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학회를 만들어서 그 학회 회장을 하셨고요. 한국CT은행과 HK저축은행, ING생명 등의 사회이사, 금융기관의 사회이사 일을 하셨고,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 자문역, 경제 분야 자문역을 하셨습니다. 2013년도에는 금융 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이 모여 올바른 금융감독 체계 재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여기부터 좀 봐야 돼요. 이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왜 그런 뭡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이때부터 뭘 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2013년도부터 1번이 뭐냐면 금융위원회 해체예요. 이분이 주장하신 게 2013년도부터 금융위원회 해체입니다. 왜 해체이냐면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들이, 이것이 지금 국가 어떤 금융정책들을 지금 막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당하다, 맞지 않다. 이것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해가지고 둘로 기능을 나누어서 정책 수립, 국내 금융이라는 게 세계 금융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국내 금융은 국내 금융이고 세계 금융은 세계 금융이 그렇지 않아요. 국내 금융이 세계 금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책이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 있는 금융 정책 기능을 빼가지고 그 재경부에 있는 그 국제금융 정책 쪽하고 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합해하고 그리고 관리감독 기능을 따로 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기능과 관리감독 기능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관리감독은 따로 하고 정책 만드는 게 따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융위원회 안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금융위원회에서 좋아하겠습니까? 금융위원회는 다 공무원들이에요. 늘공들입니다. 행시 통과해가지고 금융위원회에 가 있으면 짭짤하죠. 짭짤합니다. 인생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 정도 위치에 갔으면 앞길이 열렸다. 장원 급제까지는 아니어도 그 장원 바로 밑에 정도 급제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를 주장을 했으니 금융위원회에 있는 공무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아하죠. 예. 두 번째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자고 하면 금융공급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아하지. 금융소비자들을 위해서 뭘 만든다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아니 주문 주는 대로 개돼지들이 이거 우리가 주문 주는 대로 처먹을 것이지 뭐 니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 예. 우리가 주는 게 뭐 밥이 뭐 식었네 썩었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지. 안 돼. 당연히 안 좋아하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짜증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융안정협의회 법제화를 주장했다라고 하셨는데 요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패스. 예. 어쨌든 간에 예. 이런 중요한 거를 주장을 했고 이 선언문에 제일 위에 이분의 이름이 떡 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2016년에 책을 쓰십니다. 비정상 경제회담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당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쳐가지고 금융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금융정책국, 금융정책을 만드는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하는 곳을 합해져가지고 이게 금융정책을 만드는 곳과 아까 그 얘기죠. 감독하는 기능이 합해져 버리니까 감독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 이게 합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금융을 공급하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더 악화가 돼버린 거죠. 소비자들이 빚을 많이 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걸 지적을 했고 개선 방향으로는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업무는 기재부로 보내서 국제금융정책 업무 합치고 아까 그 얘기죠. 감독정책 업무는 민간 공적기구 형태로 새로운 감독기구로 통합하여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민간 공적기구 형태 금융감독원을 재구성을 하거나 금융감독원을 개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임무를 맡겨가지고 권한을 더 강화시켜줘야 된다. 즉 정책 업무와 감독 업무를 분리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주장을 하신 거예요. 졸라 싫어하겠죠. 예. 듣기만 해도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위원회라든지 경제 쪽에 은행에서 만약에 있는 분이라면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듣는 순간 짜증이 폭발할 것 같아요. 이 사람 뭐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책에서 정관예우 근절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요거 신박합니다. 정관예우를 근절하자. 정말 싫어하는 얘기죠. 특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관예우를 근절하자면 제일 짜증납니다. 제일. 이거 공무원 월급 몇 되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여기 개고생하고 지금 여기 붙어있는 이유가 지금 적당히 하고 국장 정도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말이야 정관예우 받으면서 은행에서 막 고문 막 이런 거 하고 우리 아들도 막 취직시키고 우리 딸도 막 취직시키고 막 은행장이랑 막 사우나도 가고 막 칼국수도 먹고 그러고 싶은데 그거 못하게 하니까 짜증나겠죠. 예. 일정한 성과 요건을 만족하게 된 금감원의 시니어 검사 여객에 금감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금감원의 시니어 검사 역시 금감원이 금융 감독을 하기 때문에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대학 교수처럼 정년을 보장해서 퇴직 후 낙하산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게 하자. 정년을 보장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검사 역할을 하는 감독 역할을 하는 가장 핵심 조직에 있는 그 사람은 정년을 완전히 보장해가지고 퇴직 후에 낙하산으로 어디 갈 생각하지 말자. 60 몇 세까지 퇴직하기 전까지 퇴직을 정년을 딱 보장해 주자. 그 얘기고 종신 재직권을 보장하는 뉴 테뉴어라는 제도를 테뉴어 있나 봅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모릅니다. 패스 도입해가지고 정관 예우의 관행 및 기대를 없애자는 그런 주장이십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시니어들의 연륜이 쌓인 시니어들의 노하우를 살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즉 일 좀 할만하면 나가고 낙하산으로 가거나 정관예우 받으러 가거나 일 좀 할만하면 정관예우를 해줄 곳에서 포섭을 해가지고 약간 동화돼 버리고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다. 완벽히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자.
제가 사실은 검사 조직이나 판사 조직에 제가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검사 조직이나 판사 조직에다가 요거를 제가 주장하는 게 요거였거든요. 저거를 완전히 그 검찰을 해체시켜 버린 다음에 검사가 하는 업무를 기소와 공판 유지, 공판에 나가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검사는 정년을 보장해 주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정년 보장해 주자 이겁니다. 그 대신에 해체, 수사하지 마. 할 일 아니야.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소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기소는 누구든 이런 금융감독원도 할 수 있고, 재경원도 할 수 있고, 재경부도 할 수 있고, 뭐 법무부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진 기소 공무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기소는 누구든 어떤 특정 자격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검사들은 법정에 나가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판을 진행하는 일을 해. 그 대신에 정년 보장, 월급 많이 줄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짭짤하게 줄게, 보장해 줄게, 사회에서 존경, 판사만큼 받게 해줄게. 그 대신에 너네 할 일만 해.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때 이걸 주장을 하신 거예요. 어때요? 예,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역시 제가 설명을 해야, 예, 여러분들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네, 제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열린민주당 TV 생겨가지고 할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할 일이 있더라고요.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홍구 사무총장님하고 주진영 여기 최고위원님이 만약에 재밌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저는 진짜 졸지에 진짜 할 게 없을 뻔했습니다.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또 이제 그 다음 2017년에는 또 뭔 일이 있었느냐?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며 다양한 개혁안을 정부에다가 공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 및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건희의 차명계좌, 예, 발견된 차명계좌들, 예, 이건희가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예, 이재용이 맞다고 했던, 예, 자기 거라고 했던 그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 및 소득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요. 예, 삼성도 빡칩니다. 여기서 삼성까지 같이 빡칩니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질문은 끝난 다음에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을 하시면 제가 대답을 못 해드립니다. 이희님. 끝난 다음에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하면 그때 질문해 주십시오.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 항상 설명할 때는 좀 참아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끝난 다음에 잠깐 여러분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막 질문 올려주세요. 그때는 질문 안 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얘기하는 도중에 질문하셔도 대답을 못 해드리니까. 네. 그러고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선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과 지배구조 개선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압박을 해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 금융지주가 뭐냐면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이런 어떤 은행과 보험 업무가 요즘에 다 이게 막 합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주사가 따로 있습니다. 앞에 대가리가 따로 있어요. 그 대가리 회사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는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나왔습니다. 이 얘기.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된다. 기본 개념을 그렇게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예. 그 대부분의 그 개혁적인 경제학자들은 당연히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예. 문제는 이 기능을 두 개를 다 쥐고 있는 모피아들이 이걸 놓지 않고 있는 게 문제죠. 2017년 12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재벌 때문에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대기업 위주의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확실히 쳐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 금산분리법에 대한 얘기고, 또 돈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못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평소 생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돈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어떤 사회적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신 분들,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신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분들의 목소리도 되게 중요하다. 그분들도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축이다. 그분들이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 다 망한다.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평소의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분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냅둬야 되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하다 임명이 되었느냐. 예.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하다 임명이 되었는지 임명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된다. 충격을 줘야 된다. 라고 발언을 하세요. 이분은 꾸준하게 금융위원회 해체를 계속 주장을 하십니다. 청와대가 사실은 이분을 임명하셨다는 얘기는 이분이 가지고 계신 생각대로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는 생각을 공감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된다. 즉 이분을 발탁을 함으로써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금융개혁에 대한 생각에 동의하고 그쪽으로 가야 한다. 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금융위원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 조직 개편과 연계해서, 이 정부 조직 개편과 연계해서 정책과 감독을 분리를 검토한다. 지금까지 계속 이분이 주장했던 겁니다. 예, 저도 지지합니다. 분리를 검토하고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 독립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게 임명의 배경이에요.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금융 건전성, 은행과 그리고 보험회사들 관리 감독 그 대상의 재정 건전성, 예, 돈 없어가지고 파산하지 않도록,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자산 날리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 지급불능 사태 벌어지든지 그런 일 발생하지 않게끔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그런 구조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감독기관과 소비자 보호 기능, 그 금융 소비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분리되고, 그리고 이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서로부터 독립적인 위치를 가져가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분이 게을러서일까요? 왜일까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못 바꿨어요. 왜요? 미통당이 못하게 하니까. 미통당이 발목을 잡고 놔주질 않으니까 이걸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답니까? 이게 다가 아니에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다 같은 이유예요. 뭔가를 바꾸려면, 개혁을 하려면 정부 조직법을 손을 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질 않는 겁니다. 그게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이거 해야 돼요. 이분 지금 아직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국회 권력 가져왔어요. 입법하면 통과돼요. 이 상황에서 국회 권력 뺏어올 수 있습니까? 걔네들이? 모피아들이 뺏어올 수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흔드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추리하는 겁니다. 추측컨대 만약에 이게 계속 이번 국회에서 추진이 된다면 이거는 추진 가능성이 100%예요. 될 가능성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게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면 이미 국회의원은 민의에 의해서 국민이 투표해서 뽑아놨는데 저거는 허물어 뜰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혁이 이루어지고 개편이 된다고 했을 때 이 금융감독원장에 뭔가 길들여진 사람을 넣어놓는 게 유리하겠죠. 이 사람이 계속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이분의 임기가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예. 계산상으로는 끝났는데 아직도 계십니다. 예. 이분이 2년 임기이기 때문에 제 계산으로는 끝났거든요. 근데 아직도 계시는 거라서 뭔가 다른 게 있는가 봐요. 제가 모르는 뭐가 있는가 본데 아직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만약에 임기를 다 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개혁적인 인사가 또 들어오게 되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흔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어떤 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바라보는 금융계의 시각은 그러면 무엇이냐? 예. 제가 보기 이거 같아요. 호랑이 피하려다가 저승사자 만난 격이다. 예. 보통 늑대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분 전에 원래 지명되셨던 분이 따로 계세요. 그때 그분을 조국 장관님 흔든 것처럼 똑같이 흔들어가지고 낙마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똑같은 의혹들을 막 제시를 해가지고 그분을 낙마시켰어요.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온 거예요. 호랑이를 피했는데 저승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계속 그걸 주장을 하고요. 예. 결정적으로 뭔 얘기를 했냐면 2019년 10월 21일 작년입니다. 10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DLS, DLF 대규모 손실 사태, 이 뭐냐면 라임 사태예요. 라임 사태. 이게 라임 사태입니다. 라임 사태에 DLS, DLF라고 하는 그 상품이 있어요. 걔네들이 라임이 파는 상품. 라임이 누구한테 팔았냐면 은행한테 판 거죠. 시중은행에게. 이거 그러니까 라임이 도매상이에요. 도매상에서 소매상인 은행에게 이걸 판 겁니다. 도매값으로. 너네들 이거 팔면은 수수료 얼마 줄게 해가지고 은행에서 제대로 상품 설명도 안 하고 불안전 판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피해자가 이제 튀어나온 겁니다. 그때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금융회사가 일종의 갬블 상품을 만든 것으로서 한마디 말해서 도박이라는 얘기입니다. 금융회사가 도박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말 이제 도박이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갬블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도박했다는 얘기예요. 도박 상품 만들어가지고 금융사에게 이것은 또 책임이 있다. 금융활동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거는 괜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이거는 멍청한 짓 한 거다. 나쁜 짓 한 거다. 이건 죄진 거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라임에서 판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럽의 주가가 올라가면은 얼마 몇 퍼센트 이익, 주가 떨어지면 뭐 얼마 손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설계를 한 거예요. 그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은행에다가 갖다가 도매상 개념으로 팔고 은행에서는 그걸 소매 개념으로 판 겁니다. 소비자들에게. 근데 그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원금 손실이 거의 99% 갈 수도 있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였었는데 그 설명을 안 해주고 뭐 원금 뭐 보장 뭐 원금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자기네도 수수료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이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으니 금융계가 어떻겠습니까? 개놀라죠. 개놀라죠. 깜놀합니다. 어머나 금감원장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네? 아니 요게 개놀란 사진이죠. 이게 개놀란 거예요. 이게 깜놀한 겁니다. 보고 깜놀한 거예요. 걔네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금융위원회는 그러면 어떤 입장이었느냐?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입장이었느냐? 누구냐면 지금 금융위원장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에요. 지금 금융위원장이 누구냐면 금융위원회 그 위원장이 은성수라는 분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무원입니다. 뭐 이분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분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 이분이 천하의 무슨 개 잡놈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공무원이라는 뜻이에요. 별 다른 의미 없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이분 그냥 행시 출신입니다. 행시 27회 출신.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근데 이분이 똑같은 라임 세트를 두고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투자에 있어서는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라임 그 피해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한마디 말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잘못한 거지. 아니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딨어. 돈 쉽게 벌려고 그거 산 거 아니야. 돈 쉽게 벌려고 샀는데 손해났잖아. 투자했는데 기본적으로 경제에서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면 누구 책임도 아니야. 투자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사기꾼들이 투자를 받죠. 투자를 받을 때 온갖 감언의설을 해가지고 투자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건 투자다. 내가 돈을 빌린 게 아니지 않냐. 나는 이 돈을 갚아줄 의미가 없다. 왜냐? 투자니까.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기꾼들이.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불안전 판매를 해놓고선 그 책임이 투자자한테 있다고 말을 해버려요. 제가 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뭐 걔 잡놈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뭐 그렇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내용은 현재 주진영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금융감독원장을 흔들고 있는 그 누군가, 그 누구냐에 대해서
그 주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여러분들은 누군지 대충 감이 잡히실 것이고 그 세력이 뭔지 잡힐 것이고 왜 주진영 이사장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주진영 이사장님의 추후 계속되는 설명과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했던 그 열린민주당 TV를 보시면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주진영 최고위원과 안홍구 청장님이 나와서 서로 하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처음에 안홍구 청장님 이제 발제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오늘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영상이 주진영 이사장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갑자기 훅 들어가셔가지고 훅 들어가서 같은 톤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요거를 아시고 그걸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